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정말 추웠는데요. 오늘도 더 추워요. 왜 이렇게 추워지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다운 겨울 날씨가 찾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 북부 지역,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이제 그제 밤에 발효가 됐으니까 오늘 아침까지 3일째 발효 중인데요. 근데 초반에 우리가 한파특보가 발표가 됐을 때와 기준이 다릅니다. 그때는 얼마나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졌느냐. 전날보다 10도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겨울다운 추위,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지역들이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있다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영하로 떨어졌고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진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평년 이맘때보다는 한 2, 3도 정도 낮은 기온이었는데 워낙 너무 따뜻했던 날씨 탓인 거죠. 북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사에 보니까 연말까지도 추위가 계속된다, 한파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짜?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 겨울 기후 패턴이 이제 3한 4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보통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를 가져다 주는 고기압의 주기가 한 3일 정도 주기로 발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나도 정상적인 그런 날씨 범주 안에서 일단은 이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북쪽의 한기축이 끊어져서 한파가 찾아오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그 한기의 폭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이제 내일 모레죠. 21일 동지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점부터 한 1월 5일에서 6일 정도가 되는 소환절기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보다는 지구 자체가 빠져나가는 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추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같은 서울인데 어제 종로는 영하가 6도였어요. 근데 은평구는 영하 11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5km 상공의 영하 한 25도 안팎의 공기가 급습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공열에 따라서도 추위의 강도가 다르고 산지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지형적인 효과 때문에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데 뭐 은평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던 서울 중심부보다는 기온이 낮게 떨어진 이유가 주변에 산지가 위치했기 때문에 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그런 지형적인 효과를 보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눈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이제 강원도 동해안과 산지 대설특보 발효됐어요. 오늘 뭐 저희가 말씀드렸고 또 헤드라인에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눈이 최대 뭐 15cm까지 내릴 거라고 하거든요.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일단 이제 밤사이에 내려졌던 대설특보 같은 경우에는 새벽 중에 해제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0cm 가까운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많은 양의 눈은 거의 울릉도 독도 지역 위주로 내리겠지만 이제 빠르면은 이제 목요일부터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서쪽 지역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에 한 5cm에서 많은 곳 한 10cm 가까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동해안 지역에 내리고 있는 눈의 특징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북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게 돼 있으면 그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동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해기차로 인해서 이렇게 동해안 지역에 눈이 내려 쌓이게 되는데요. 이후에 주 후반이 되면은 다시 확장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해기차에 의해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또 주말에 껴서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토요일쯤에 지금 수도권 지역에 5cm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후에 전해지는 눈 예보, 적설 예보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겨울에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폭설이 한번 크게 내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겨울 계속해서 강추위, 폭설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렇죠. 네,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압이 들어오는데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비보다는 눈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을 할 때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에 찬 공기가 놓여졌을 때는 눈구름이 좀 폭발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짧은 주기로 평년 수준을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지구 온난화
온난화로의 최근 날씨의 기온 패턴 자체가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맘때 나타나야 될 추위보다 더 강한 한기가 찾아올 경우, 사실 지난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 영하 한 4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오면서 중국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한 40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위가 연말에 찾아올 경우에는 충분히 전국적으로도 이제 한파특보와 함께 대설특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셔서요. 눈이 오는 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 10년 동안에 서울 지역에 크리스마스 당일날 눈이 내린 것은 2015년과 지난해죠. 2023년 단 2회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리스마스 연휴 때 눈 내리는 게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내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면 내리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를 날씨를 살펴보니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저기압으로 눈이 내리는 가능성 적고요. 네. 그리고 춥기는 춥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때는 추위가 풀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한기로 인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서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 모두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 찾아오고 시작이 되는 시점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건강관리 좀 주의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랭 질환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통계 조사를 한 결과 이달 들어서 벌써 한랭 질환자 환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자가 1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제 건강에서 있어서는 이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제는 뭐 영하 10도 안팎까지 오르내리락하는 시점에 추위가 다가오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동파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수도 계량기라든지 뭐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온 이제 조치를 좀 미리미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 관련 이야기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